리프팅 받았는데 얼굴이 오히려 꺼졌어요. 이런 후기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반대로 인생 시술이었다 후기도 넘쳐나고요. 똑같은 리프팅인데 왜 이렇게 결과가 갈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술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그 진짜 이유에다가 어디서도 잘 안 알려주는 효과 극대화 꿀팁까지 몽땅 말씀드릴 테니까 리프팅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엘비아 피부과 최원 대표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피부가 왜 처지는지부터 짚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노화라고 하면 주름만 떠오르시는데 실제로는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는 겁니다. 첫 번째, 콜라겐 감소. 피부 안쪽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이 탄력과 두께를 잡아주는 뼈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대 중반부터 매년 1%씩 줄어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40대면 20대의 절반 가까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콜라겐은 나이만 먹는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외선이 콜라겐 분해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외부 요인이고요. 의외로 설탕 같은 당분을 과다 섭취하면 당화 현상이라고 해서 콜라겐이 딱딱해지고 약해지거든요. 이건 뒤에서 다시 짚어드릴게요. 두 번째, 지방과 지지 구조의 변화입니다. 피부 아래 지방을 받쳐주는 근막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해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 들면 이 해먹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지방이 아래로 흘러내리고 일부는 위축됩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어디 아프냐? 소리 듣는 분들 이게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좀 의외인데 이 뼈도 줄어듭니다. 눈 주변 뼈, 위턱뼈, 아랫뼈까지 골에 흡수가 일어나면서 눈밑이 꺼지고 턱선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노화는 피부 한 겹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지방, 뼈 동시에 변하는 과정인 거죠. 자, 그러면 리프팅은 뭘 하는 건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피부 속을 고주파나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해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고 근막층 탄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이에요. 초음파는 근막층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조직을 수축시키고 고주파는 진피층 위주로 열을 전달해서 콜라겐 섬유의 재생을 유도합니다. 쉽게 말해서 초음파는 깊은 층, 고주파는 얕은 층 담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하는 게 리프팅의 진짜 효과는 바로 다음날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콜라겐 재생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2달, 3달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턱선이 살아나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사가 있으시면 최소 2-3달 전에 받으셔야 해요. 일주일 전에 받으시면 최대 효과를 보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타이밍 이야기는 잘 안 해주는데 실제로 만족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같은 리프팅인데 왜 결과가 갈리느냐, 그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개인의 피부 상태, 피부 두께, 지방량, 처짐 정도가 사람마다 전부 다르거든요. 20대, 30대처럼 탄력이 남아있는 분은 고주파 위주 가벼운 관리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고요. 40대 이후 처짐이 본격화된 분은 초음파나 장비 조합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획일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장비의 선택과 조합입니다. 진피층 탄력이 문제인 분에게 초음파만 깊이 쏘면 정작 필요한 층에는 효과가 없을 수 있고 근막층 처짐이 주된 문제인 분에게 고주파만으로 접근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장비마다 에너지가 도달하는 깊이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상태에 맞는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혹시 여러 장비 조합으로 리프팅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바로 시술 방법입니다. 같은 장비를 쓰더라도 얼굴형과 피부 조건을 고려한 시술 디자인, 에너지 강도, 샷 분배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부가 두껍고 억센 분들에게 샷수만 채우는 식의 고주파 리프팅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요. 반대로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은 분에게 설계 없이 에너지만 채우는 극초단파 리프팅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술인데 만족도가 갈리는 건 바로 이 디자인의 차이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서도 잘 안 알려주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리프팅 효과는 시술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시술 후 최소 일주일간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고온 환경은 피하셔야 하고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콜라겐 재생을 방해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인데요. 특히 시술 후 한 달간은 철저하게 자외선 차단을 해주시고 단백질과 비타민C가 풍부한 식단을 챙기시면 콜라겐 합성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결국 리프팅이든 스킨 부스터든 어떤 시술이든 누가 좋다더라 하는 식의 무작정 따라받기보다는 피부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내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피부 노화의 원리부터 리프팅 시술의 핵심,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관리 팁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리프팅은 어떤 시술을 받느냐보다 나한테 맞는 시술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엘비아 피부과 최원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